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프랑스 혁명 두 번째. 혁명 전쟁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혁명 전쟁도 일어났고, 거기에 또 물가도 혁명 전쟁 하게 되고 하면서 물가도 상승되고, 또 식량도 부족하고 하면서 생활은 더 궁핍해지면서, 그래서 파리 민중이 왕궁을 습격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백성들이 빵이 없다, 먹을 게 없다, 막 얘기하니까 마리 앙뚜아네트가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않냐? 라고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는 그런 썰이 존재하는 그런 때죠.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음, 이제 혁명 전쟁과 이 제대로 수행을 하지 못했던 입법회는 끝나게 되고 급진파가 주도하게 되는 국민공회가 구성이 됩니다. 국민공회는 왕정을 폐지했고요. 그리고 루이 16세 당시 이제 오스트리아로 이제 도망가려고 했던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를 잡아서 이제 처형을 하게 되고 공화정을 수립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군주가 없는 형태죠. 그래서 이때 이제 급진파였던 자코뱅파죠. 이제 자코뱅파를 이제 주도했던 인물은 로베스피에르라고 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이제 엄청난 공포 정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의 반대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처형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단두대로 댕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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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댕강. 매일매일 계속 댕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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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댕강.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못 살겠다. 그래서 아주 반발이 컸던 거죠. 결국은 다시, 테르미 도로의 반동이라고 하는데, 이 지롱드 파가 반격을 하게 되면서, 로베스피에르도 자기도 똑같이 단두대에서 댕강, 처형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좀, 어느 한 명한테 맡기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총지정부 5명의 5인의 총지정부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도 이제 정치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혁명 전쟁 처음엔 정말 밀렸는데 그때 영웅이 한 명 등장하죠. 바로 나폴레옹이었고요. 이 나폴레옹의 등장으로 혁명 전쟁에서 막 승리를 가져오게 되면서 나폴레옹이 국민적인 영웅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인기에 힘입어서 자신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하게 되죠. 처음에는 개혁도 하고 막 정권도 좀 안정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나름대로 나폴레옹 법전도 편찬하고 인기를 잘 얻었는데 그 인기에 힘입어서 결국은 나 황제 돼도 되겠니? 국민 투표를 해요. 그래서 96%의 아주 압도적인 득표를 하게 되면서 황제로 즉위하게 되고 그래서 재정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 이전에 이제 나폴레옹이 쿠데타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하고 통령이라고 하는 통령정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예 이제 황제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황제라는 이제 재정이 시작되죠. 연도는 몰라도 되지요. 넘어가고요. 나폴레옹 우리 잠시 봤었는데 키가 167.6cm라고 나오는데요. 당시 평균이 164였기 때문에 평균으로 보면 그렇게 작은 키는 아니었습니다만 키에 대한 컴플렉스가 좀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수도 있지만 4살 전에 불가능은 없다라면서 러시아 원정 갔다가 불가능은 있었죠.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나중에 워털로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면서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됐다가 사망하고 말죠. 자, 프랑스 혁명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흐름 기억해 두시고요. 네, 넘어갑니다. 마지막 미국 혁명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과서 순서대로 보면 미국 혁명이 뒷부분에 있지만 사실은 프랑스 혁명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연도로 봤을 때는.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미국 혁명이 먼저구나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사실은 이게 미국이라고 한 나라는 처음에 이제 영국에 있던 청교도들이 먼저 건너가게 됐죠. 종교의 자유. 영국에서 청교도를 박해를 하다 보니까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많이 넘어왔었고요. 17세기 이래 북아메리카의 대서양 연안에 13개의 식민지를 개척을 하면서 식민지는
나름의 이제 각각 의회를 가지고 자치를 누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영국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근데 영국에서 자신들의 이제 돈이 좀 부족해지면서 중상주의 정책이란 걸 하게 되거든요. 돈도 막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영국인들 살고 있구나 라면서 이 아메리카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 신경도 안 쓰고 해준 것도 없으면서 갑자기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특히나 필수품이었던 설탕, 종이, 차 이런 거에 대한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하게 됐고, 딴 거는 이제 막 반발하니까 다 대표 없는 곳에 가세할 수 없다 하면서 막 반발하거든요. 그래서 딴 건 다 철회를 하게 되지만 차, 티입니다, 티. 먹는 차, 이 차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세금을 계속 부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당시 이제 열받아가지고 보스턴 차 사건이라고, 보스턴 항구에 정박해 있던 요 선박에 이 차들을 전부 다 342개라고 하죠. 그래서 그 상자에 들어있는 차들을 전부 바다에 버리는, 바다에서 훔쳐맛이 났을까요? 안 됐을 것 같지만, 이 사건 이후로 이제 영국에서 엄청나게 탄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식민지 대표들이 모여서 대륙회의라고 하는 걸 개최하고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독립전쟁이란 게 발발이 됐고요. 최초의 전투는 렉싱턴 전투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스턴 근교에서 전투가 처음 일어났고, 이때 이제 총사령관으로 임명된 인물이 바로 조지 워싱턴입니다. 이 사람은 초대 대통령이 되었고요. 나중에 재선해서 2대까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투 이후에 이제 독립선언이란 걸 발표하죠. 우리 교과서에서 봤듯이 독립선언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 초기에는 당연히, 영국이 정규군을 이기긴 맞서 싸우긴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영국을 아주 꼴보기 싫어하던 나라가 있었죠. 바로 프랑스였습니다. 우리 앞서 봤듯이 프랑스는 이미 왕실 재정이 파탄나 있는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영국이 너무 꼴보기 싫어서, 영국이 잘 되는 거 보기 싫어서 이 아메리카를 지원을 해주죠. 그래서 당시 이제 뭐 군수품이나 이런 거 거의 대부분을 프랑스가 다 지원을 해줍니다. 거기다가 에스파냐 이런 애들도 지원을 해주게 되면서 뒤집게 되죠. 전세가 뒤집히면서 전쟁을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리 조약, 파리에서 또 조약을 맺어서 13개 식민지가 독립을 승인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유럽의 식민지에서 벗어난 독립혁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때 주도했던 사람들이 이제 시민계층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모든 인간의 생명 그리고 자유 및 행복 추구의 권리를 보장받게 된 아주 주요한 시민혁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민혁명에 포함시키기도 하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독립혁명하는데, 그리고 또 프랑스 혁명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주요한 그런 혁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독립선언이나 이런 내용들을 또 봤을 때, 이 USA의 등장은 아주 민주주의 국가의 출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게, 양원제 이런 것도 나타나고요. 하원, 뭐 상원 이렇게 나눈 양원제 이런 것도 나타나기도 하고, 또 상권 분립에 정확하게 딱 실현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주 중요한 민주주의 국가가 등장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남북전쟁이 재밌는데 우리가 여기 시험법에 들어가지 않아서 여기까지 봐야 할 것 같네요. 지금 우리 보고 있는 미국의 영토는 사실 처음엔 요만했어요. 쪼만했는데 전부 다 사들입니다. 프랑스로부터 사들이고, 또 병합하고, 멕시코로부터 캘리포니아 받고, 텍사스 병합하고, 에스파냐로부터 플로리다 사고 하면서 지금의 미국 영토가 갖춰진 거죠. 서부 개척 막 하기도 하고, 원주민들은 아주 많은 고통을 받았겠죠. 남북 전쟁은 우리 안 보니까 넘어가고요.
수고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시험 범위가 끝났습니다.